안녕하십니까. 통신공학을 위한 수학 풀이의 급수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풀이의 급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목차에 대해 설명했고,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풀이의 급수와 풀이의 사인 급수, 코사인 급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의 급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듯이 삼각급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범위에서의 적분을 이용해서 풀이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삼각급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주기가 마이너스 L에서 L까지로 일반화 시키면 이걸 우리는 풀이의 급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요걸로 생각하지 말고 요걸로 생각하고, 요거를 알아야 이것도 확장해서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삼각함수가 이렇게 사인 코사인이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운이 0이 된다. 이제 이게 마이너스 L에서 L로 되어 있을 때 이게 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0이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전 시간에 요 삼각함수 곱에 대한 것을 합으로 바꾸는 공식을 활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다 직교하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직교성을 이용해서 계산하지 않아도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뭐야? 직교집합이니까 서로가 서로 곱해서 적분해주면 0이 된다는 거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fx를 이렇게 정의하면 아까 전에는 요거를 이렇게 표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기 분모에 2가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A0와 AN과 BN을 한번 구해보자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인테그랄을 요 식에다 인테그랄을 붙여주면 얘네들은 다 없어져요. 아까 이제 직교성에 의해서 없어지고요. 자, 그리고 뭐만 남냐면 이거 직교성이라기보다는 범위가 이렇게 되면 삼각함수라서 삼각함수는 어차피 뭐 사인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한쪽은 양수 한쪽은 음수 한쪽은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돼 있어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이건 계산하나마나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남는 거죠. 이걸 적분해주면 자, 결국은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파이가 생기고 그걸 넘어가면 파이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A0는 파이분의 1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fx만 구해주면 된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좀 더 확장해서 보시면 여기다가 fx에다 코사인 mx를 곱해서 적분을 해주면 결국 an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an 값은 코사인 nx가 곱해져 있는 적분값이 an의 값이다. 자, 사인 함수 항의 개수 bn을 구하는 방법은 역시 사인 함수를 곱해주면 다른 건 다 죽고 얘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결국 bn은 이렇게 사인이 들어있는 적분값으로 대체가 된다. 자, 풀이의 급수. 결국 지금 연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의 풀이의 급수는 각각 개수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주어진 fx가 예를 들면 이런 주기함수다. 자, 이런 식으로 요런 주기함수 이게 fx예요. 그러면 이 fx 값을 an과 a와 bn을 구하면 이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에 의해서 처음엔 이 모양이 아니지만 점점 요 n이 1서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더해 가다 보면 거의 이거랑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게 풀이의 급수를 구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즉 주어진 요 함수를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원래 이 함수는 원래 사실 이건 주기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이건 주기함수가 돼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요런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 뒤, 이쪽 뒤에는 뭐냐? 여기 파이인데 파이부터 뒤에는 얘를 반복해서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얘를 반복해서 그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주기함수의 기본인 위치만 여기서 정의를 해준 것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그림인데 이거는 자 원래는 m이 5일 때 사인과 코사인을 다 더해서 5번 더해 주었을 때 그림이 이렇게 그림은 그려집니다. 그것을 50번 더해주면 좀 많이 비슷해지죠. 500번 해주면 거의 비슷해지고 5000번 해주면 요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요 그림 그대로 그림을 그려주죠. 그래서 이걸 많이 더할수록 요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주어진 이 fx의 모양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거의 풀이의 급수의 결과는 요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이걸 주어지고 이거의 풀이의 급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주관식의 가장 마지막 문제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결과물을 내시면 맞추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푸는 과정은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거 요거는 어떤 모양이냐면 즉 뭐예요? 음수 쪽은 0이 되고 양수 쪽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풀이의 급수 구하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뭐냐면 그 다음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까하고 조금 모양이 비슷하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함수에 대한 풀이의 급수를 구하라 이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 풀이의 급수라고 하면 안 되고 삼각급수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혼용해서 쓰는 겁니다. 삼각급수는 마이너스 파이서부터 시작해서 파이까지의 범위다. 자 여하튼 풀이의 급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요건데 요걸 구하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자 처음에 m이 2일 때 여기에서 m이 2일 때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m이 20만 되더라도 많이 비슷해지죠. 200번 되니까 거의 비슷하고 2000번 하니까 뭐 똑같죠. 거의. 그죠? 그래서 이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주어진 함수에 가장 가깝게 그림이 그려진다. 이걸 왜 하느냐? 주어진 함수를 갖고 뭘 따지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자, 풀이의 급수를 이용해서 사인과 코사인을 바꾸면 그때는 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 쉽게 하려고 이게 풀이의 급수를 변환하는 겁니다. 자, 우함수와 기함수가 있습니다. 자, 우함수와 기함수가 있는데 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나 마이너스 떼고 난 요 fx를 주어진 거나 결과는 동일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함수랍니다. 우함수는 y축 대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y축 대칭. 대표적인 게 뭐예요? 코사인 함수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나 결과는 동일하다. 그죠? y축 대칭일 때는 우함수라고 해요. y축 대칭일 때는 우함수. 그 다음에 자 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에 의해서 나온 값을 뭐 하면 돼요? 부호를 바꾸면 뭐야?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 지점이 여기 x의 값을 집어넣은 거랑 동일하다. 그게 바로 요 식이고 이걸 우리는 뭐예요?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뭐 점 대칭이라고 얘기도 하죠.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뭐예요? 기함수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헷갈려서 그냥 원기, 원점 대칭이면 기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 쉽게 알 수 있어요. y는 x의 세제곱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죠. 원점 대칭이죠. 그러니까 기함수인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지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져요. 이건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이니까 어떻게 돼요? 우함수라고 얘기하게 하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에 곱하기로 되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냐? 자,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쉽게 되는 걸 보여야 됩니다. 기함수는 뭐예요?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인 경우는 어떤 거가 있냐면 y는 x 또는 y는 x의 세제곱 홀수로 되어 있는 것들이 기함수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곱해주면 뭐가 돼요? y는 x의 4제곱이죠. 이거 짝수죠. 짝수는 우함수예요. 그래서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다. 자, 그 다음에 기함수가 y는 x고 우함수는 y는 x의 제곱이면 곱해주면 뭐예요? y는 x의 세제곱이 되죠. 요거는 뭐가 돼요? 기함수가 되는 거죠.
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예요? 제곱, x의 제곱, x의 제곱이니까 짝수끼리 더해주면 결국 짝수가 되니까 우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함수인 경우는 뭐예요?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은 뭐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값을 똑같이 여기 또 갖고 있기 때문에 2배를 해주는 거나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함수일 때는 요거잖아요. 그럼 이쪽은 음수, 이쪽은 양수니까 결국은 뭐예요? 상쇄가 되죠. 그래서 내접을 해주면 항상 0이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하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요것은 뭐라고요? y축 대칭이니까 뭐예요? 우함수죠, 우함수. 자, 얘는 원점 대칭이니까 뭐예요? 기함수요. 자, 이거는 우함수. 얘는 뭐예요? 기함수. 얘는 뭐예요? 기함수가 되겠죠? 자, 이게 그림이 주어지면 우리가 y축 대칭인지 원점 대칭인지 알고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그림들 보면 어떻게 돼요? y축 대칭이죠? 자, 이런 그림도 y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우함수인 거예요. 자, 요거는 뭐예요? 원점 대칭이죠. 그럼 기함수. 자, 이거 잘 보시면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서로 적분해주면 상쇄가 되죠. 요거는 기함수예요. 자,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의 특성인데요. 자, 우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여기를 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까지 적분하는 걸로 해도 일반적인 A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하튼 우함수인 경우는 대칭이다 보니까 한쪽 면만 해주고 2배를 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함수는 오른쪽이 즉 양의 방향이 플러스면 오른쪽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합치면 상쇄가 돼서 0이 되는 겁니다. 자, 주어진 적분을 계산하는 건데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사인은 뭐예요? 사인은 이런 그림이니까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니까 뭐예요?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니까 기함수죠. 기함수는 이게 0돼요. 사인 이것도 0되고. 그래서 결국 얘는 0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돼? 곱하기죠. 곱하기. 여기가 뭐예요? 사인이니까 원점 대칭이죠. 코사인은 y축 대칭이죠. 자, 우함수와 기함수 곱했을 때 기함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인하고 사인 곱해지면 뭐가 돼요? 우함수가 됩니다. 자,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결과를 알면 적분을 구할 때, 아니요, 풀이의 급수를 구할 때 쉽습니다. 모든 개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아까 했던 식인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 A를 A0로 볼 거냐 2분의 A0로 볼 것이냐. 만약 2분의 A의 제곱을 보시면 여기 2가 빠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A0와 AN과 BN을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걸로 표시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파이로 표시했네요. 자, 파이로 할 줄 알면 L로 바꾸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풀의 급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그 주어진 함수가 우함수일 때와 기함수일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기 AN과 BN이 있는데 요것들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함수인 경우는 요 BN이 0이 됩니다. BN이. 그리고 기함수인 경우는 이렇게 쓰죠. 기함수인 경우 요것이 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함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요게 0이 돼요. 그럼 결국은 A0와 AN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이의 급수가 이제 코사인에 의해서 표현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풀이의 코사인 급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풀이의 코사인 급수라고 얘기하는 거면 이거는 우함수구나. 그리고 이거는 BN이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풀이의 급수가 있고
삼각급수가 있습니다. 자, 삼각급수는 주기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죠. 여기 수는 마이너스 L에서 L까지입니다. 자, 이걸 L을 파이로 생각하면 이게는 두 개가 똑같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L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파이로 생각하십시오. 여하튼 요랬을 때 코사인인 경우는 코사인인 경우는 이게 지금 우함수인 경우, 우함수인 경우에는 얘가 0이 됩니다. 이 bn이. 그래서 결국은 a0와 an만 구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름을 이렇게 요 두 개만 가지고 있으니까 코사인만 있고 사인은 없어요. 그래서 풀이의 코사인 급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시면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여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는 1에서 3까지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이렇게 돼도 좀 잘못된 표기인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기 되는 이런 함수일 때 y축 대칭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함수이기 때문에 a0와 an만 있고 bn은 0이 된다. 그래서 요것을 구해서 요 fx를 결국은 뭐예요? 풀이의 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함수인 경우 bn이 0이 되고 bn이 0이 되니까 0이 되고 a0나 an은 살아 있습니다. 자, 그 a0가 여기고 an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사인이 있기 때문에 코사인 급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거를 삼각급수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2분의 a0 플러스 시그마 an 코사인 그 다음에 nx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a0는 자 2파이분의 1 그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부터 자 파이까지 그리고 fx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n은 자 8분의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실수했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an은 8분의 2, 그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자 fx, 그 다음에 코사인 nx의 dx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식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자, 여기에서 여기를 분모 2를 넣으면 여기에 변화가 있는 거죠. 여기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L 대신에 파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요 L이 파이라고 하면 약분돼서 NX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일반적인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일반적인 것까지 하게 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험 문제를 낼 때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만 하기 때문에 요 공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풀이의 사인 급수라고 돼 있죠. 사인 급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함수일 때, 기함수인 경우는 얘가 0이고 얘가 0입니다. 요것은 살아있고요. 그래서 사인만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풀이의 사인 급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0이고 요것만 살아있죠.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기함수라고 그랬죠.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어떤 게 있냐면 요것이 원점 대칭이죠. 자, 우리가 이걸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주기함수거든요. 주기함수를 좀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풀이 급수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이 그림에 대해서 fx가 어떻게 표현이 된다? 사인 함수의 형태로, 함수의 결합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bn만 살아있으니까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bn의 개수는, 풀이의 급수의 개수는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삼각분수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이 주기가 마이너스 L에서 L까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fx는 어떻게 돼요?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시작해서 무한대. 자, 여기 bn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인 여기서 뭐라고 하면 돼요? nx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L 대신에 파이를 집어넣으면 약분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bn은 어떻게 되느냐? bn은 자, 파이분의 2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fx 사인 nx의 dx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함수, 주어진 주기함수를 풀이의 급수로 표현하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확인하고, 우함수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코사인 급수로, 기함수일 때는 풀이의 사인 급수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주기로 했던 거고, 여기서는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사인이죠. 사인 급수죠. 이게 기함수일 때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는 사실은 아까는 주기가 이제 아까 봤던 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해서 주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로 넣으면 안 되고 L로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앞에 거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풀이의 사인 급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기함수인 거예요. 기함수니까 결국은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돼요?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그려야 되죠.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여기가 파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이죠. 그럼 이렇게 맞죠? 요 밑에도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함수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얘가 주기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fx를 사인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요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시면 돼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돼요? bn만 구하시면 되죠. bn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bn은 파이분의 2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fx가 뭐예요? fx가 x니까 x 사인 nx의 dx. 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코사인 급수죠. 똑같습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0에서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풀이의 코사인 급수죠. 이게 뭐예요? 우함수예요. 우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거 파이 있고 그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고 요 함수에 대해서 자 풀이의 급수로 표현해라.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bn이 0이 되니까 코사인에 해당되는 것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고 a0와 an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a0는 어떻게 되겠어요? a0는 파이분의 2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자 x dx 요거 구하시면 되고 an은 어떻게 돼요? 파이분의 2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x 코사인 nx의 dx 요거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다 집어넣고 이것은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원하는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풀이의 급수예요.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a0에서 이제 주기를 보통 t라고 표시해요. 여기서 t는 뭘 의미하겠어요? 마이너스 L에서 L까지 즉 2t가 아니고 2L을 얘기하겠죠. 범위로 보면
그래서 그 주기로 나눠준다. 그 다음에 인테그랄 이렇게 해주고 여기 2를 써주고 이제 여기서는 여기 2가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 2가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fx 이렇게 구하고 이걸 구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구해서 하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복소 평면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Cn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n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an과 bn을 구해서 여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3개의 더하기로 표시하지 않고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주어져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배워야 되는 거지만 이번 학기에서는 이번 시간에는 요거를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주어진 풀이의 급수 지금까지 계속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 그리고 여기에서 2로 나눠지는 형태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화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처럼 기말고사 때도 반 오픈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겠지만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내용이고 뭐 외우지 않더라도 기록을 해놓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을 넘어가고요. 자, 풀이의 급수의 표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풀이의 급수는 일정 구간에 정의된 함수를 오차없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2절에서 풀이의 급수의 표현성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보려고 한다. 다음 함수의 풀이의 급수를 구해보자. 요거는 이제 구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 보시면 여기서는 a0 우리는 앞에서는 소문자로 썼고 여기도 소문자로 썼는데 그죠? 자,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x 여기 1이라고 했어요. 여기 어디냐면 n이 0이라고 쳐보죠. 0이면 짝수죠. 짝수니까 여기죠. 그럼 0이면 0에서 파이까지 0에서 파이까지는 여기 1 기죠. 그 다음에 n이 1이라면 1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마이너스 1 기죠. 그 다음에 또다시 2라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되겠네요. 기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야 이게 y축 대칭이네요. 그죠? y축 대칭이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니까 우리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함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기함수이니까 결국 뭐예요? 뭐가 사라져요? a0와 an이 사라지죠. 0이니까. 그러니까 bn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n 구하는 거는 아까 공식에 의해서 구하면 되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인데 어차피 요거는 뭐예요? 대칭이다 보니까 그냥 0에서부터 파이까지 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 놓고 구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fx 뭐 fx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는 파이 x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 x는 시그마 bn 여기서는 대문자 bn이네요. bn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인 nx잖아요. 기죠? 그러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시그마 2분 파이분의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의 n승 사인 nx가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짝수면 1 빼기 1이니까 사라지죠. 그러니까 홀수만 살아있어요. 홀수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1x, 사인 3x, 사인 5x, 사인 7x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예.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예, 여기서 얘가 잘못 계산한 게 있네요. 뭐냐면 여기에 n이 빠져 있습니다. n. 요 사인 nx를 적분하게 되면 n이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n이 있어야 됩니다. n이. 그래서 여기 n이 뭐예요? 1일 때, 3일 때, 5일 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분모에 n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파이 x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 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까 그 n의 값이 1일 때는 결국은 뭐예요? 요 사인 그림이 되죠. n이 5일 때는 그나마 조금 비슷하게 나오는 그림이 되고 9일 때는 조금 더 100 정도 되니까 거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런 그림하고 동일한 그림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다시금 설명드리면 뒷부분, 앞부분보다 뒷부분에 자, 삼각급수라고 보통 책에서 언급을 하는데 삼각급수, 즉 주기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에 대한 거에 뭐예요? 풀이의 사인 급수, 그 다음에 풀이의 코사인 급수, 요 공식을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fx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아마 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번 더 트레이닝 할 건데, 자, 기말고사에서는 뭐 언급을 하자면 라플라스 변화, 그 다음에 풀이의 급수, 그다음 풀이의 변화는 제가 봤을 때는 시험 일정 관련상 이건 언급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기말고사 이후에 뭐 과제란 다른 걸로 대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이의 급수 바꾸는 거, 라플라스 변환, 풀이의 급수는 적분이라고 하는 어려운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코사인하고 코사인 뭐 nx하고 또는 사인 nx 하고 fx가 계산되어 있는 요 적분해 주는 방법, 요거는 여러분들이 틈틈이 공부를 다시금 해서 숙달이 되어지면 아마 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으로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